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유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윤재 전 MBC 아나운서국장이 진행하는 국군포로 송환촉구 및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국제포럼을 팩트로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군포로가족회와 방송언론소비자 주권연대와 한국청소년서울연맹이 주최하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이 자리하여 포럼에 대해 격려했고, 토론회는 KBS 노조위원장인 하성권과 미국 뉴저지 하원 의원인 로버트 조셉 오츠와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그레이그 칼라튜,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 외 국제인권활동가인 마영애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로버트 미국 뉴저지 하원 의원은 헌신적인 공헌과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경의를 표한다며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도 감사장을 단체와 개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현장은 최정훈 LPN TV 북한 전문 기자가 실시간 보도하였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오늘이 모두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요. 오늘 메인 진행을 도와주실 전 MBC 아나운서 국장 이윤재 아나운서님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대표가 좀 쉬었죠? 예, 오늘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인데 어쨌든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마 같은 테이블에 계신 분들끼리 담화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인권활동가 마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호텔을 찾게 된 이유는 국군포로 송환촉구 및 인권탄압 고발 국제포럼 연사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6.25 전쟁에 20대의 어린 나이에 총을 메고 책가방 대신 총을 메고 전쟁을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우리의 국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영광과 그리고 오늘의 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에 의해서 6.25 전쟁을 맞는 이들이 북한의 포로로 남아서 지금 60여 년 동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온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6.25 전쟁에 총을 메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다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그들에게 심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1회 국군포로 송환촉구 및 인권탄압 고발 국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인사드렸지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윤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죠. 올해로 72년이 됩니다. 53년에 휴전협정이 맺어졌지만요. 제가 지식은 많지 않지만은 그때 거제도에 이민국 포로가 13만여 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북한은 당시에 협상을 할 때 국군 포로는 5천여 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남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남한이라는 용어는 북한에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쓰는 말이지 절대로 남한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한국 정부에서 그때 예상하기로는 그보다 10배나 많은 군포로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창호 소위 중위로 하셨지만은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런데도 국군포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은요, 그 나라를 지키려다 버림받은 무려 정부 예상으로는 10만여 명에 가까운 70년간 북한 독재 정권 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이 포럼이 국군포로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그 시기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상 앞에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미국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포럼 아마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주의 있게 들으셔서 주위에 자주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찬이 있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올해는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순국 소녀과 애국지사, 특히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돌아가신 국군포로에 특히 의미를 가지고 묵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개회사는요,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곽미숙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미숙입니다. 국군포로 송환 촉구 및 인권 탄압 고발 국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포럼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방송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김삼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군포로 송환 촉구 및 인권 탄압 고발과 관련한 현황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허성건 KBS 노동조합 위원장님, 로버트 워츠 뉴저지 하원 의원님, 그레그 스칼라듀 북한인권 사무총장님, 데이비드 맥스웰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님, 마영의 국제인권 활동가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선포된 지도 벌써 70여 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국군포로는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최소 7만 명의 한국군 포로가 북에 남겨졌으며 현재 이 중에서 80여 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분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으나 국가가 방치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이분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국가의 책임이란 면에서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노력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국군포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송환되어 가족과 만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포럼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의 국민의힘에서도 국군포로 송환과 인권 문제 등과 관련되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미숙 의원님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이신 손병환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손명아입니다. 국군포로 송환 촉구 국군포로들의 아픔을 이렇게 국제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에서 미국에서 국군포로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마련해 주신 미국에서 오신 기민들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군포로 문제를 함께 한다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이 행사를 하기까지 여기에 함께 해주신 애쓰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사실 6.25 전쟁 70년 조창호 소위 탈북 28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국군포로 한 번 송환을 안 했고 유해 항구 송환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토록 오고 싶어서 눈을 감지도 못한 국군포로들은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도망각을 넘어서 국군포로들은 80분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군포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112세대가 왔고 유해는 7구 왔습니다. 유해는 오다가도 상반신 하반신으로 나눠서 하반신은 북한으로 하반신은 대한민국으로 묻혔고 상반신은 북송돼서 북한으로 북송돼 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느 누구 국군 포로에 대한 책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군 포로 단체 대표를 하면서 10년 동안 생계를 졌고 단 아버지 명예를 찾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울어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었고 저희 억울함을 들어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여 저는 작년부터 미국에 가서 국군 포로 인권을 알리고 국군 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에 제가 미국을 항해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렇게 미국에 있는 국군 포로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국군 포로의 목소리를 내주겠다고 오신 기분들과 저는 함께 손을 잡고 오늘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군 포로는 대한민국이 버렸지 않냐, 국군 포로는 대한민국이 버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80분이 돌아오셔가지고 다 돌아가시고는 15분이 살아계십니다. 15분도 생계 구별을 받고 있는 구별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자녀들도 국군 포로의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 왔지만 국군 포로는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대우를 예우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대우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자국민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는 국군 포로의 현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행사를 하기 전까지 모든 분들이 아파하고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제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함께 들어줄 것이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국군 포로 문제는 생사 할인부터 해야 되고 국군 포로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단 한 사람도 미국은 뼈 한 조각도 가지고 모셔다 주지만은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는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국군 포로 문제는 꼭 국군 포로의 생사 확인부터 시작하면서 국군 포로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 앞장에 서서 저와 함께 국군 포로 문제는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명화 대표의 눈물 어린 그런 보소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주최 보면은 세계단체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방송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국군포로 가족회, 그리고 한국 청소년 서울연맹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방송 언론 소비자 주권 연대 회장이신 이수림 회장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회장 이수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군 포로는 1950년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북괴군에게 끌려간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1953년도 휴전협정 체결 후에 국군 포로는 약 8만 명 정도가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끌려간 이후에 교화소나 탄광 등지에서 평생을 고문과 구타 속에 살아왔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 포로들은 평생을 고향을 그리는 그 절박한
합니다. 북한에서 살던 국군 포로들은 평생 소원이 3일만이라도 대한민국 고국을 가고 싶다. 그런 그 절박한 소원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하루는 조상묘를 돌보고 또 하루는 친척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하루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고 그렇게 절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열리는 이 국군 포로 송환 촉구 및 인권 탄압 고발 국제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외국인들이 패널로 참석할 정도로 지금 해외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손명화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방금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손명화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진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얼마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손명화 대표 아버지는 1953년도에 백마고지에서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손명화 대표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면서 할 말은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줄 알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술만 먹으면 우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삶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국군포로 자녀 역시 국군포로 연좌제에 묶여서 최하 등급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군포로였던 손명화 대표는 손명화 대표의 아버지는 예술이 없는 인간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멋과 낭만을 앓는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북한에서 그렇게 힘겹게 평생을 살다가 북한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고인이 된 손 대표의 아버지는 그 사무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한에 네가 자녀 손명화 대표에게 네가 남한에 갈 수만 있다면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나의 이 유골이라도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손명화 대표는 다행히 힘들게 탈북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유지대로 고향 친척들을 만났고 또한 아버지의 유골도 지금 남한으로 모셔와서 대전 현충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손명화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탈북 이후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손명화 대표는 아버지의 유지와 국군포로 유족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보면 한국에 온 국군포로들의 정언을 종합해보면 국군포로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마다 혹시라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항상 고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낙담과 낙심을 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1994년도에 조창호 소위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물해서 북한에 이렇게 국군 포로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온 세상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탈북해서 온 국군 포로들은 80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거의 연세가 돼서 전부 90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국군 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습니다. 약식해서 국군 포로 송환법입니다. 이 송환법 제1조 목적을 보면 국군 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 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국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고 국군 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국군 포로를 돌봐야 한다 이런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국군 포로에 대한 법률에 따른 합당한 대우와 관심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군 포로들은 젊은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해체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군인들입니다. 그 국군 포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억울하게 북한으로 끌려가서 끌려간 그런 대한민국의 군인들입니다. 북한에서 최하층민으로 분류되어서 인간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게 살다간 국군 포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군 포로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대한민국에는 노동조합이 보통 좌익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노조가 아닌 우익 언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KBS하고 MBC에 있습니다. 제가 15년부터 17년까지 그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했고요. 이순희 위원장은 18년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국군포로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축사로 지성호 국회의원, 태용호 국회의원을 모셨는데 조금 전에 인사만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원이신 문성호 의원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원 문성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많은 분들께 참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이었었는데 연평도 포격전이 그때 발발해가지고 총원 전투배치가 이제 실전으로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대장님하고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발발해가지고 그때 제가 사공인 수색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적진으로 침투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붙잡히게 된다면 자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그랬을 거, 저희가 하도 긴장하고 있으니까 농담으로 그러셨을 거지만 한편으로는 국군포로 대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참혹한데 그때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된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 그 소대장님이 했던 말이 어쩌면 진짜 저를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회에 나와서 제가 이제 새누리당 때부터 이제 막내 당원으로서 활동했는데 우리 보수 정권이 있었음에도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에 대해서 전혀 복지나 아무런 활동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지만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됐으면 지금이라도 15분이나 되는 분을 얼른 모시고 또 그분들을 모실 수 없다면 이북에 지금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그 가족들을 못 모시겠다면 설령 그분이 착용하셨던 군복에 있던 명찰이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과 대표님들의 많은 조언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에서만큼이라도 국군 포로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반을 닦는 조례 입법안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에 많은 고견을 따라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던 그분들의 명예가 헛되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젊은 피로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이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내비 일일이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열 국군포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봉 국군포로님
나오셨나요? 도착 중이는 예 내년에는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전 축구 감독님 예 오늘 어려움을 하셨습니다. 태용 의원하고 지성록 의원은 조전에 들렸다 가셨고요. 조전영 의원님 오늘 저 교육감 선거하시더라고 제가 됐는데 사년 후에는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영애 국제인권활동가 및 평양순대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허성건 KBS 노조위원장님 예 일어나시죠. 예 고맙습니다. 로버트 뉴저지 하원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트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 데이비드 맥스웰 전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님 이혁 한국모바일 기업 진흥협회 회장님 네, 명단을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 더 소개해드릴 분 태호 의원님 오셨습니까? 예, 환영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 마이크를 드릴까요? 여러분 잠시 저 숨을 돌리고 나서 그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을 박수 한번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요즘 저 태호 의원님이 그 하셔야 될 역할이 참 많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의원께서는 또 다른 데 가셨는데 어쨌든 태용 의원님 지금 참석하셨으니까 뭐 숨을 돌리시네요. 어떡하시죠? 이제 하죠. 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따 한다고요? 잘 못 들었어요. 바로 지금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 주제가 국군 포로 성안 첩보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 포로들과 국군 포로 자녀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인권 탄압 현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엔에서 이제 인권 결의안에 반영했었습니다. 반영했었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유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결의안 발의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에 있으면서 정용 장관에게 이거 우리 국민들, 국군 포로들은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가서 끌려가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 현상인데 왜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인권유린 결의안에 참석하지 않느냐라고 억격이 추계했지만은 끝내 문재인 정권은 그때 당시 북한 인권 그 결의안 공동 발의국으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 이 국군 포로분들에 대한 또 그들의 인권 유린 행위를 이제 밝혀내기 위한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매번 취임식 때마다 단 한 번도 취임식 단상에 우리 생전에 계시는 북한에서 정말 탈북해서 여기와 계시는 국군 포로분들이 단상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생전에 계시는 몇 분 안 되시는 국군 포로분들을 취임식 했을 때 단상에 초청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 앞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국군 포로분들의 그 희생 정신을 잘 보여주었고 또 아시겠지만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군 포로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북한 인권 유린 상황들이 무시됐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대사,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도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같은 국회의원이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미국이나 또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대사를 다른 나라들이 임명하고 국군 포로 분들의 이제 송환을 비롯해서 그들의 자녀들의 인권 유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 정부를 단죄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길들이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방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북민 강제 북생과 관련한 이제 현안 TF 회의에서 방금 발언하고 이제 오고 이 회의에서 제가 끝나면 또 이제 조선일보와 이제 TV조선에 가서 이 강제 북송 행위와 관련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권이 바뀜으로써 결국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묻어두고 있던 이런 국군 포로들의 송환이나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단죄하는 이런 활동을 강범하게 이제 벌려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단계 북한 인권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 내빈 아까 그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신데 해병대에 나오셨다고 사진 찍고 그러시더군요. 다들 애국자들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김한나 학생이 국군 포로 분들께 감사의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격스러운 표정 많이 보여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충성의 소리가 국가에 대한 충성이지 어느 정부에 대한 충성은 절대 아니라는 걸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꽃다발뿐만 아니라 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군포로 우리의 국민입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세상에서 고생하시는 탄압받고 있는 국군포로들 반드시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 국군포로들과 그 유전자들의 북한 사회에서 겪어내야만 했던 노예의 삶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우 의원님 많이 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옛날을 되돌리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셔서 그 수표계신 손명화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어야 되는데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불편하시겠지만은 돌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향이 경상남도 김해시 동산동 315-5번지입니다. 아버지. 또 다른 국군 포로의 자녀 손명화. 통일이 되면 아버지 묘를 꼭 타서 고향에 묻어달라. 아버지가 아침 8시 반에 눈을 감았는데 고향에 묻어달라는 이혼 경쟁에서 나의 동본이 K라는 것까지 아버지는 저한테 알려줬어요.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 포로를 위해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임했지만 이행을 한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결국은 아버지 유해를 부고 명태를 30돈 싸서 부고 명태 속에다가 아버지 뼈를 하나하나 부고 명태와 함께 해가지고 제가 데려왔는데 대련에 가서 배 타고 절에 세명의 공원에서 연안 부두에 도착하니까 복도를 입고 뒤에다가 복도에 한 50명이 있더라고요. 죽으면 나를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하던 중사 손동식의 유해를 국가는 인정하지 않았다. 개뼈인지 석뼈인지 어찌하냐는 국가를 상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와 방송국과 정당 앞에서 그는 소리쳤다.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인 투쟁,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방송국 바닥에 낙이 굴며 절규했다. 결국 국민대전 현충원에 육군 위등중사 손동식이 돌아온 영웅으로 안장되기까지 65년이라는 뼈아픈 세월이 흘렀다. 고국방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을 지켜드린다 하지만 사실 유해하고 북한에 있는 여동생, 오빠, 그다음에 조카 이렇게 해서 상상을 진행하고 유해하고 막 바깥으로 연락해요. 유해를 파서 보낸 경제들은 여의도가 다 잡아서 정치원 수용소에 갔고 지금은 다 살아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오빠는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지. 지금까지 알려진 국군 포로의 수는 수만 명에 달한다. 당시 남한에 억류되어 있던 북한군 포로들이 전원 북으로 귀환되자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 포로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자신들도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했다. 이 시기 북한 정부는 국군 포로들로 내무성 건설대를 구성하여 전후 복구 작업에 노동력으로 투입하고 있었다. 국군 포로들을 집단 수용소에 억류시킨 채 종일 일을 시켰다. 너무나도 혹독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많습니다. 54년도에 평양 복구 건설이 시작돼가지고 포로들 중 일부 장교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며 귀환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포로 수용소를 관리하던 북한 내무성 측은 귀환을 요구하는 포로들을 현장에서 즉결 처리했다. 돌아가겠다고 하면 북한은 총살입니다. 총살 시켰어요. 여기에 하겠다는 사람은 사람 해놓고 총살이지 뭐. 사람들 보는데 삽니까? 북한은 총살을 무슨 정부대 같은 데 해놓고 그래서 총살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포로들이 총살되자 포로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빠졌다. 수용소에서는 점차 귀환 의사를 표출하는 행동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으로 바뀌어갔다.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이렇게 북한 체제에 순응되어 갔다. 수용소 같은 데다 집체적으로 거기서 자고 밥 먹고 이렇게 이러는데 그 보초경 경비원들이 이제 총 메고 쭉 가고 상관에 같은 물에다 이렇게 필요해 퇴근할 때는 가서 또 내오고 내다가 또 하트에다 그대로 이놈도 3년 했어요. 3년 그러다 나니까 한때는 또 탈출병이 어땠습니까? 탈출병이 또 생긴단 말이야. 많이 그래서 또 그저 총살도 하고 그저 좀 감옥에도 그대로 거예요. 조금이라도 탈출 의식이 보이면 조국 반역자로 몰아 10년 또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했다. 월남하려고 했지 않는가 하면서 조국 반역으로 89조에 의해서 판결이 13년형에 강원도 원산 교화소로 와가지고 그래 거기서부터 평양 교화소 그 다음에 함흥 교화소 이렇게 교도소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에 끌려간 포로들은 전국 10여 개 수용소에 분리 수용되어 정전 이전까지는 지뢰 해체 작업, 수중다리 복구 작업 등 위험한 일에 내몰렸고 정전 이후부터 탄광, 철도, 광산, 임산 채벌장, 채석장 등 전후 복구 건설 현장에 무보수 노동력으로 투입되었다. 국군 포로들 모두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자신들은 곧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지옥 같은 고역을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1953년 10월 판문점 포로교환談判 결과에 따라 거제도에 수용되었던 인민군 포로들이 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북한 전역에 퍼지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국군 포로들은 귀환 분위기로 들뜨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국군 포로들은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수용소 측에 요구하며 내무성 감독관들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일부 포로들은 일을 거부하며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점점 집단 행동으로 번질 것이 예상되자 북한 정부는 국군 포로들의 귀환 의지를 꺾을 방법이 필요했다. 전전담판 소화위원회에서는 우선 상당의 포로 숫자를 장악해서 비율로 따지라 몇이 되겠는가.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5대1이 되었습니다. 1대1로 교환한 게 아닙니다. 5대1로 교환했습니다. 한쪽에 북한 옹상군이 포로된 게 5대입니다. 5대. 그래서 교환할 때 5대1로 교환했습니다. 교환하니까 한국의 국군 포로가 8,300명이 돌아왔습니다. 8,300명이 교환하고 그러니까 8,300명이니까 북한으로 넘어간 방금 포로는 얼마인가? 5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전후복구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느낀 북한은 1956년 5월 11일 내각 결정 제43호를 발표했다. 43호 결정 내용은 국군 포로들을 공화국 국민으로 받아들여 이들 모두를 전후복구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국군 포로들의 귀환을 영구히 차단하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이에 불복하는 포로들은 직결 처형됐고 귀환 의사를 표현하는 포로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 동료들이 처형되는 모습에 충격에 빠진 포로들은 북한 전역의 탄광, 광산들에 끌려갔다. 북한이 강제적으로 43원을 조직한 뿐입니다. 뿌리묻기 위해서 탄광 광산에다 집어였어요. 몽땅. 그래서 조직된 그게 명칭입니다. 43호라. 결혼도 하게 하고 공인 지명서도 내주고 했지만은 보이고 문건에는 국군포로라는 도장이 그렇게 떼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사회에서의 이 철저함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뭐 불순한 북한 정부를 반대하는 무슨 이런 요소가 보이면 온갖을 틀어다 총살하나요. 온갖을. 북한 국민증 문서에 국군 포로들은 43호라는 부호가 붙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철저히 사회적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이때부터 포로들의 국민증 문서에는 43호라는 부호가 붙으면서 포로들과 자녀들에게 이름처럼 따라다니게 되었다. 43호라고 불리는 국군 포로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사회적 차별과 고통이 심했다. 계급적 부대가 신분 구별의 근본이 되는 북한 사회에서 43호는 적대 계층에 속하므로 포로들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전쟁 고아들이거나 동일한 계층이었다.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일하는 탄광이나 광산의 지구장에 자동 배치되었다. 43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북한 내무성은 포로들의 집단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그들을 전국의 탄광 광산으로 분산 배치하였다. 북한에서 국군 포로들의 43호로 불리우던 삶은 참혹한 지옥 자체였다. 43호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공포였다. 어디서나 무슨 사고가 나면 첫째 혐의자는 43호였다. 그들은 북한 사회의 철저한 적대 계급으로 분류된 위험 존재들인 것이다.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들의 수는
공식 집계된 국가의 발표는 없다. 그러나 관련 민간단체와 포로 유족들 그리고 귀한 포로들은 북한에 수만 명의 포로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그들 모두 북한 국민으로 살기를 원해서 자진하여 북한에 남은 무연고 국민들만 존재하며 강압적으로 억류된 포로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주장처럼 그들이 자진하여 북에 나온 사람들이라면 43호라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취급되지 말았어야 맞는다. 43호는 북에 스스로 남은 사람들이라는 북한의 주장도 있지만 실제 포로 당사자들은 그 말은 부정하고 있다. 50년 넘게 바라보며 기다린 조국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었다. 조국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포로들은 노약한 몸으로 목숨과 탈북을 강행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조국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북한 내 포로들 사이에 공유되기 시작했다. 포로들은 목숨건 탈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성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1명의 국군 포로들이 탈북에 성공하여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하여 전역 신고를 마쳤다. 2000년 6월 13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다. 북한의 43호들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에 들뜬 마음으로 촉각을 세웠다. 고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전쟁 포로인 자신들을 데려갈 것이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태양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북한 포로들은 이야 이제는 살았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태양 방문한다니까 방문해서 북한 김정일하고 담판을 한다니까 이제는 살았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도 회담이 끝난 뒤에도 포로 문제는 한 말도 없었다. 그런데 국군 포로 문제는 한마디도 없단 말이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메시지가 노동신문에 게재되었다. 기사를 본 포로들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제 죽어 완전. 그래 죽었는데 며칠 만에 연락을 보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군 포로에 대한 연락을 안 보내고 개에 대한 연락을 개 강아지로 가져간 성으로 가져간 개에 대한 통지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에? 사람에 대한 통지문을 보낸 게 아니라 개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다리던 포로 문제는 없고 북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가 새끼를 낳아서 잘 크고 있으며 우리와 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한국 정부의 얘기만 있었다. 며칠 만에 노동신문에 대대됐단 말이야. 그러다니까 다 알게 됐지. 한마디는 우리라고 짓고 다른 한마디는 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은. 포로들은 동물보다 관심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자신들의 운명을 비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주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사고 나서 탄거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정신이 상해 걸린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많아. 네. 2000년 9월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 내에 억류되었던 미전향 장기수로 불리는 63명의 포로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은 적국에 포로되어 43년 만에 돌아온 그들을 영웅으로 환영하는 축제 분위기였다.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들은 곧 자신들도 한국으로 귀환되는 일이 생기기를 바라며 남북 관계를 주시했다. 43호들은 모두 실망에 빠져 자신들의 운명을 비관하며 정신분해를 일으키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북한에서 63명이 한국에 와서 기업가에 하는 사람이 있었어. 정말 그때 완전히 국군 포로들은 마음속으로 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김대중이 방문한 그
그 작년대로 벨기에에서 벨기 없는 사람 이런 집에 가서 다 실어서 들으면서 그 집에 가서 그 화면 요즘 세라 다 구매해서 그랬죠. 그걸 보고 낙심이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가다가 초에 맞아 죽으면 죽고 수사인 세우는 살 끝까지 성공 한번 하고 그래서 탈북해서 왔네. 그래서 성공해서 들어갔어요. 그 후 국자가 이제 마이너스 탈북해 오다가 또 가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다 노인들. 70년 동안 기다려온 조국.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고국의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자신들의 신세를 두고 포로들은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어 스스로 탈북을 결심하기 시작했다. 죽어도 고국으로 가다 죽겠다는 각오와 의지로 변하기 시작했다. 포로들의 유족들과 가족들이 탈북하여 한국에 오고 있다. 어느 국군 포로의 자녀는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에 항의하며 자신이 직접 북중 국경 지역에 가서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 포로인 부친의 유해를 옮겨왔다. 여인은 부친의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당하자 직접 한국으로 옮기던 중 중국 공안에 단속되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유골은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뉘어 두 개의 가방에 보관했었는데 이 중 상반신이 든 가방이 단속에 걸렸다. 포로의 상반신은 중국 공안에 의해 북송되었고 하반신만 조국을 찾아왔다. 탈북에 성공하여 한국으로 귀환한 포로들은 지금도 북한의 동료 포로들이 생존해 있다고 주장한다. 귀환 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국군 포로들이 열차에 실려 북쪽으로 갔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에는 한국 전쟁 당시 공산 측에 포로된 국군 포로는 대략 8만여 명을 넘으며 북한에 남겨진 포로는 5만여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포로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의 흔적은 현재까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국군 포로 귀환자들과 가족들은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20대 청년으로 포로되어 80대, 90대가 되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국군 포로들의 귀환 의지는 평생의 신조가 되어 80대, 90대가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 탄광불 속에서, 광산 채굴장에서,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대한민국 군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닌 수만 명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군 포로 귀환자는 81명, 자녀들이 모셔온 포로 유해는 7구이며 유가족 105명이 스스로 탈북하여 한국에 왔다. 아마도 탈북하다 체포되어 처형당한 포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탈북하여 해외의 한국 군관의 문을 두드리다가 외면당해 강제 북송되어 처형된 국군 포로들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에서 국군 포로들 대다수가 자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43호 적대 계급으로 분류되어 노예 취급을 받는 것이다. 자진 43호가 된 사람은 없다는 포로들의 주장이 외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내에 6.25 전쟁 국군 포로 관련 연구 자료도 비난하여 현재까지 귀환 포로들과 유족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수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공표된 정식 문서도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43호들이 한국과 세계의 양심 앞에 외치고 있다. 어째 이 소환 국제법이 있는데
소환은 멋있대로 하는 겁니다. 예? 네, 잘 보셨죠? 예, 감동 있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 영상은 어디서 직접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은 KBS에서 방송이 된 겁니까? 이 영상은 국군포로 가족계 손명아 대표께서 사비로 한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신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고 본인이 이 메시지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 영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명아 대표님. 태호 의원님 보신 감상이 어떻습니까? 네, 이거 일어나시니까 하여튼 뭐 뒷사람들 들리니. 우선 말, 저 포함해서 아주 손명환께서 진짜 사비를 해서 만들었다는 이 다큐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있다가 탈북해 오신 탈북민들이 여기 몇 명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북한에서 어떻게 사회계층을 핵수계층, 동료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눠놓고 이 국군 포로들과 그 자녀들을 적대계층에 분류해놓고 정말 감시하고 탄압하고 북한에서 제일 힘든 일터에 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국군 포로 자녀들은 결국 북한에서 좋은 교육도 이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철저히 차별해 두었는데 오늘 이러한 그 실상을 우리 손명아 대표님께서 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또 거기다가 영어 자막까지 다 이제 넣어서 이제 자원 이제 다큐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을 제가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장면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왜 국제법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내법이 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우리 모두에게 이제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무대를 비롯해서 유엔동 이런 데서 끊임없이 국군 포로 송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제기해서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명의 국군 포로라도 북한에서 이제 데려오기 위한 그런 운동을 우리 다 같이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행사를 주관한 이건희 소비자 주권연대 그 대표를 제가 모셔서 첫째 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까? 이 영상은 KBS에서 방송된 겁니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손명아 대표께서 이제 사비를 들이셔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MBC에서 뉴스를 할 때는 좌경화 안 되는데 지금은 MBC가 굉장히 양형화돼서 이거 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인 KBS에서는 방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KBS 노동자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허성걸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느낌 보니까 KBS는 방영이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KBS에서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국군 프로의 국자도 KBS에서 나오지 않고 최근에 이제 탈북 어민 뉴스를 보면 강제라는 기사가 다 빠졌습니다. 북송이라는 기사만 계속 쓰고 있어요.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되어 있는 KBS 안에서 우리 KBS 노동조합이 지금 분투를 다해서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국회 앞에서 김민철 사장 사퇴 집회를 했고요. 국군포로의 실상을 저도 이제 취재 기자이기 때문에 계속 취재하고 했지만 왜 이게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에서 한 소절 나오지 않는지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KBS 노동조합이
올해 내로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을 KBS 안에서 몰아내서 정상화시켜서 이런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KBS는 허성관 위원장님이 위치가 되시고요. MBC는 이순희 위원장과 제가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온 길에 오늘 그 국군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허성원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일어서서 인사를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KBS 안에서 국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KBS 노동조합 위원장 허성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취재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취재 기자가 취재하듯이 취재를 계속 해왔고요. 여기서 간단히게나마 이 영상도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정말 이런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문제들 지금 뭐 성형처럼 민주노총 세력들이 지금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까발려서 열심히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훌륭한 발제자님도 많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위주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국군 포로의 실상을 보면 지금 현재 생존 가능성이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군 포로,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께서는 90대 중후반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같은 이 열악한 이 상황에서 90 이상 사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15년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비극이 닥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KBS를 포함해서 진상위원회를 빨리 꾸려줘서 이 역사에 대한 이 아픈 진실을 빨리 드러내고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내서 진실을 듣고 이 국민 앞에서 이 보편적인 이 인류의 그 역사 앞에서 그걸 기록해야 됩니다. 전쟁 협정 이후에 한국과 유엔군은 3만 명의 북한군 포로를 송환했지만 북한은 이들이 전향했던 이후로 8천여 명만 송환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포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환 자체가 이루어진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죠. 그러면 그 국군 포로들은 어떻게 됐느냐? 뭐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탄광에 징집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고 농장에서 노역을 하고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뭐 생생하게 지금 현재 국군 포로님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듯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대를 이어서 인권 누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손자 아까 43호라고 했지만 그 낙인이 찍혀서 지금도 과로사, 아사, 잦은 그 탄광 현장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정부와 인권단체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지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국군 포로의 자손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 포로 대부분은 북한 최북단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광부들의 20%는 은퇴 연령인 60세를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국군 포로의 아들도 탄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탈북한 후인 2013년에 자신의 조카가 19세의 나이로 탄광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부터 3대째 탄광에서만 노동을 하다가
이런 비극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98년 혼자서 겨우겨우 탈북한 국군포로 장무한 씨가 주중 한국 대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거절당했죠. 이거는 뭐 여러 방송에서 들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6년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외교부는 여기서 그냥 공식 사과만 하고 끝냈습니다.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죠.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2004년에는요. 사망한 국군포로 이규만 씨의 딸이 아버지의 유해를 중국을 통해서 송환을 했는데 중국 공안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손명아 대표님께서도 한국 대사관에서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유해가 북송되는 일도 발생했죠. 유해의 상반신은 북한에 남고 하반신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극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계의 역사상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인권이 발달됐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북송 얘기가 많죠. 6.25 국군 포로 가족회가 유엔에 보낸 진정서에 포함된 한만택 씨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국군 포로로 북한에서 살고 있는 한 씨는 2004년 72살의 나이로 한국의 친척과 연락돼서 탈북됐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죠. 문제는 뭐냐면 국방부가 친척들이 보낸 진정서를 통해서 한 씨의 탈북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 씨가 공안에 체포됐음을 통보받은 후에서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한만택 국군 포로님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요. 지난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국군 포로에게 한 일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국군 포로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지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오히려 중공군 포로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망언까지였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국군 포로 실종자는 8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 국내로 돌아온 포로는 80명, 이 중에 생존자는 15분밖에 없죠. 대부분 강제노동과 핍박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국군 포로 생존자를 100명, 200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90, 훨씬 넘으셨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국군 포로를 의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국군 포로에 대한 인권 탄압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3년 동안 불참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심지어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고령의 국군 포로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공군 포로 피해에 관심이 많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망언 중에 망언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인권 유리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국군 포로 송환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중공군 포로 피해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망언을 하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규탄하는 북한 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17년 연속으로. 이 결의안은요, 북한 내 국군 포로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를 처음으로 담았고요. 종전 선언에 목매고 있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결의한 공동제안국에서 3년째 빠졌다. 자꾸 반복을 드립니다. 북한이 억류된 국군포로를 복송환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모자란데 인권을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정부가 균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활성화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에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과거 나쁜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처럼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 신고를 받고 국군과 유엔군 자료 및 관련자 구술 등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북한의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 위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1970년 6월 해군 방송선 1, 2호종 납포 사건, 국가 군사 분계선 일대 북지전, 베트남전 등 6.25 이후에 미송한 국군포로도 포함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대북 교섭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에 합의하였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베트남전 포로 출신의 맥케인 상원 의원을 적에게 생포된 루저라고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미 국방부와 제왕군인회의 강력한 로비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겁니다. 한국도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진정되었던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국군 포로를 송환시키는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의 문안 작성 주도자, 즉 펜홀더가 되어 국군 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 유린 국가이면서 테러 지원 국가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5년째 지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재무부는 북한 내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중앙검찰서와 리영길 국방상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염없이 북한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환심을 사려는 행태를 계속해왔죠.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북한 주민, 국군포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새 정부죠.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을 주목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직시해야 됩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뭡니까? 인권 후진국, 영원한 낙인을 각오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국구 포럼, 아까 전에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수첩이라도 가져오는 마음으로 이제 진상을 파헤쳐서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국제 흐름에 맞게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언론의 책임도 가벼울 수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과 함께 싸워서 꼭 이겨서 공영방송의 역할,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주민들, 국군포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언론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감하시죠, 여러분? 허성건 위원장처럼 제대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KBS 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영 방송이 모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허성원 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장님, 언론노조와 함께 아니고요, 언론노조 대응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말씀 실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로버트 어츠 미국 뉴저지 하워드 의원께서 계속 강연을 이어가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I'd first like to start by thanking this esteemed panel for allowing me to join you, and you, loyal patriots to the country of Korea, allowing me to speak a few minutes with you this afternoon. 신사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웅들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As we are all awar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important allies to one another. I believe we're more than allies. We are brother nations who have shed blood for one another. Both countries share a common value of democracy, freedom, and God-given human rights. It is our moral duty to defend these values together. Our obligation is to strengthen the bonds that connect our two nations. 이미 저희 모두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너무도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저는 저희가 동맹국 그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린 경제국입니다. 두 국가는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전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덕적 의무는 이 가치들을 함께 수호하고 두 국가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After the Korean War, which began on June 25th, 1950, when the North invaded the South, there were, at the armistice in 1953, 82,000 South Korean soldiers reported missing, and some 50 to 70,000 of them estimated to have been held captive as prisoners of war by North Korea and never returned home.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for Korean Human Rights. By the way, China and the Soviet Union continue to hold Americans as well. Nevertheless, from that group of captives, 80 South Korean soldiers escaped from their North Korean captors on their own to return to their families in South Korea.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we it to ourselves to resolve this tragic situation that still exists today. UN 인권 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휴전 당시 약 8만 2천 명의 한국군이 실종되었고 미국인을 포로로 억류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군 포로 중 80여 명은 북한 간수들을 피해 한국에 있는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한국과 미국 두 국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In the year 2000, then President Kim Dae-jung of South Korea and Kim Jong-il of Communist North Korea held a summit. At that time, South Korean soldiers held as prisoners of war in North Korea had high hopes of being returned home. After the summit concluded, only 2 North Korean-bred dogs came back with President Kim Dae-jung. Not a single South Korean soldier was returned home.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공산주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질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 전쟁복으로 잡혔던 한국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마무리된 후 북한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북한에서 길러진 2마리의 강아지들뿐, 한국분은 단 한 명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During the 2022 election campaign, then President candidate Yoon Suk-yeol was the only candidate who made a pledge to resolve the issue of the South Korean soldiers being held prisoners in communist North Korea. At his inauguration, President Yoon Suk-yeol invited South Korean soldiers who had escaped from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to attend his inauguration. We are hopeful that President Yoon Suk-yeol will negotiate the release of South Korean soldiers held in the north and bring them home.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some 100 South Korean soldiers still being held captive. 2022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북한의 포로로 잡힌 한국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한 유일한 후보자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서 탈출한 한국군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는 한국군의 성환을 협상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데려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전히 100여 명의 국군 포로가 북한의 포로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 systematic, prevalent, and signific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being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despots. I may not need to tell this audience that the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ve been identified as crimes against humanity by even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Human Rights. 북한 독재자들은 세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요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이러한 인권 요인이 UN 인권 이사회에서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The seriousness and the scale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repressive North are not found in any other nation in the modern worl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stand together against this inhumanity.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요인의 심각성과 그 규모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 극악 무도함에 함께 맞서야 합니다.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hich was signed on October 1st, 1953, 2 months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halted the bitter fighting, should remain the foundation of our relations. It should be strengthened.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치열했던 전쟁을 멈추게 한 휴전 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반으로서 유지되고 나아가 더욱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President Sigmund Rhee's vision of bonding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 the mutual defense of sovereignty of our two nations in permanency. Thanks to his foresight, South Korea has kept its people and the nation safe
for the past 7 decades since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Without the extraordinary fortitude of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 strong mutual treaty between our two nations, the landscape i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vastly different now.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미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시도는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자주권을 연속적으로 상호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성구한 덕분에 한국은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범한 용기와 더불어 양국 간의 강력한 상호 조약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보는 한반도의 풍경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While President Syngman Rhee has built such a strong foundation to defend the nation, we have seen other presidents of South Korea turn in directions different from those of President Rhee.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강력한 기반을 다져온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한국의 후대 대통령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택해온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President Kim Dae-jung, who took office in 1993, said, and I quote, "If North Korea develops nuclear weapons, I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end quote. After President Kim Dae-jung visited Pyongyang in 2001, he said, quote, "North Korea has never developed a nuclear weapon and has no ability to develop one. That's why it's absurd to say that subsidies to North Korea are being misused for nuclear development. I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end quote. 1993년 재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핵 개발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금이 핵 발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ell, now we know for a fact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using the very same subsidy money that was earmarked for food and clothing for the suffering North Korean people. One might ask, how would President Kim Dae-jung take responsibility now?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하고 말합니다. Moon Jae-in's government was inaugurated in 2017. It was the same year that severa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which are considered the strongest in history, were adopted one after another.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전에 취해왔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북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To that extent, the Moon Jae-in government had to spend the early part of its term in a harsher sanctions environment against North Korea. But contrar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xpectations for a thorough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he was caught up with controversies for violating various sanctions throughout his tenure. 이에 문재인 전 정부의 임기 초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제재를 위반하며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Among the controversies, the importation by South Korea of North Korean coal in 2017 stood out as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of sanctions violation. The annual report of the UN Security Council's expert panel on North Korea sanctions, released in 2018, pointed out that the Panamanian ship Sky Angel and Sierra Leone's Rich Glory shipped North Korean coal from the Russian port of Helmets in 2017 to Incheon and Pohang, a clear violation of North Korea's sanctions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이러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중에 북한에서부터 한국으로 석탄을 밀수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파나마 대통해 또한 시에라레온 배를 통해 그러한 밀수입을 하게 되었고요. 유엔은 분명히 2017년도에 그러한 한국어 밀수입된 석탄은 분명히 유엔 결의안 위반이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South Korea was again suspected of importing North Korean coal in 2019. At that time, the U.S. government detained the North Korean. Oops, I'm so sorry. I got that wrong. So, the Moon Jae administration committed numerous other violations, more serious than the coal importation violation. One might ask, how does this help the people of South Korea? 2019년도에는 또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고 그러한 밀수입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또한 북한 인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May I be blunt and direct? You see, in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especially in a country like South Korea, where there is a constant threat of war by the communist state to the north, the facts must be recognized and declared for what they truly are. An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South Korea is considered automatically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ording to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s critical to have a strong and accurate response to threats and breaches.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 있고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eyond North Korea, China is increasing its adversarial provocations which pose a threat to the stabilization of East Asia region and global relations. China's military buildup and naval expansion are accompanied by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nd industrial sabotage. Aga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combine their strength in a joint response.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발도 동북아시아의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의 군대 확장 또한 중국 해군을 확장된다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위협으로 볼 수가 있고 도발로 볼 수가 있고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To meet these threats, it's not only necessary but natural to raise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defense cost sharing to an appropriate level. The United States has spent a lot of its treasury from its budget, along with the cost sharing South Korea has paid over the past 7 decades. And many American soldiers gave their precious lives side by side with your South Korean heroes to protect South Korea and its people.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미국 분들과 한국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썼고 앞으로도 그러한 국방 비용을 적당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Above all, there's the example your society sets for East Asia and the world. South Korea continues to prosper 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nations in the world today, ranking in the top 10 by gross domestic product. The technology of your industries is cutting edge, as seen by Hyundai, Samsung, and LG, which are household names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ly. Your vital people are innovative and hardworking. The thrust of your cultural achievement reaches everywhere globally, from your powerful film productions, recently Parasite, which won an Oscar for the Best Picture in the United States, to K-pop and the boys of BTS. 한국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강대국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의 K-pop, K-드라마, 한국의 영화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을 모든 국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Again, I say this. We must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combining our strengths. Neither of us can do the job alone. The Republic of Korea has taken the initiative to defend its own nation with your partner and best ally, a brother nation, the United States. The South Korean-U.S. alliance is unbreakable and permanent. 한국의 안보를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미국의 안보를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한미 동맹이 한국과 미국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손잡아서 힘 합쳐서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론적으로 미국 분들도 그 의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걱정해 주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국군포로 분들이 굉장히 지치셨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이 피곤하시고 그러셔서 그레그 스칼리트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데이비드 맥스웰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님, 마영의 국제인권활동가님의 그 발표는요, 그 시간 되는 대로 듣도록 하겠고, 지금 지성호 의원님 오셨죠?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성호 의원님은 뭐 시상식 하시고 나서 어떤 인사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그 사무총장님, 그 시간도 그렇고 저기 탈북민들이 굉장히 지치셨다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스칼라티우. 네, 저는 괜찮은데요. 예. 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잘하십니다. 지치셨기 때문에 저 행사 끝나고 또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괜찮은 행사 끝나고 다시 진행합니다. 예. 행사가 끝나면 못 진행합니다. 시상식으로 넘어가시죠. 시상식 하고 나서 이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MC가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양해 수고를 하십시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이건 발표하시느라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로버트 하원 의원께서 이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군포로 관련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 시상을 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어초 의원님이 시상대로 나오시고요. 시상자는 어초 의원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으실 분들은요. 서대문 참주인 연대 공동대표 강성미 유재무, 그리고 개인은 만청스님, 이영서 주지 스님이십니다. 한꺼번에 다 나와주시죠. 그리고 박성주 경주 조선온천호텔 대표님, 심화보 은평제일교회 목사님, 이동호 경기도 의사협회장님, 김지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기자님, LPN 파워 대표 홍준영님, 그리고 국제인권활동가 마영애님, 다음번에 나눠주시죠. 자, 통역을 좀 해주시죠. 그레이거 스칼레트님, 어츠 의원님이 상을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초 의원님, 먼저 강성민님, 유재님 공동대표신데, 마이크 필요하신가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좋아 영상 김서훈? 성함이 뭐 우선 김석훈 고명이 필요 없으시죠? 일정하게 하시고 축하합니다. 네, 다음 분은 어떤 분 또 상대 준비하셨습니까? 스칼레트. 네, 한국어로 저거 성함을 가르쳐 주셔야 제가 제대로 보여도. 아니, 다음 분 준비된 거죠. Honorable Manchong. The Honorable Manchong. 만청스님. 만청 선생님, 만청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자, 사진 찍으시고요. 만청 선생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암사가 부여에 있으시다고요? 저도 보여주시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The Federation of Sodemun Civilians. 서대문 참주민 연대 공동대표 강성미 유채무님, 감사드립니다. 사진 포즈를 취해주시고요. 이쪽으로 돌아보세요. 네. 소중한 불명입니다. 자, 다음 준비된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김기혜 동문회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앞서 우선 하시고, 자, 활짝 웃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옆으로 한 번 더 쓰시고요. 안 나오세요. 잠깐만 있어요. 계세요. 한 번 더. 너무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햄성. 햄성. 자, 다음 분 준비된 분은요. 박성주 경주 조선호텔 온천호텔 대표님.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분 신하고 은평제일교회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같이 사진 찍으시죠. 다음 분 이동우 경기도 의사협회장님. 예. 다음 남은 분은 홍준용 LPM 타워 대표님. 홍준용 대표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후보 받으시고요. 사진 보죠. 예. 보답을 들고 찍으셔야 예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색깔이 이번에는 또 상장 색깔이 다르네요. 마영의 국제인권단이 오늘 뭐죠 그 포럼도 참가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마영의 대표님이 초청해 주셔서 오늘 참가를 했고요. 제가 뉴저지주 의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동네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영의 대표는 국가인권, 특히 국군 보호 이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저에게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테러플레이에서 살았거든요. 테러플레이에서 뉴저지 테러플레이.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다음 상장은 손명아 대표님.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그 상이 있네요. 예, 상장이 계속. 다음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손명화가 계속. 예. 최정훈 대표님, 최정훈
감사합니다. 또 모두 계속 상이 있네요. 변상호? 변상호? 아, 저 뒤에 계세요. 예. 손명화 대표님 다 손명화 대표님 성함 여기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성함이 변상호 예. 하시고요. 예. 보다 말고 들고